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유수의 자산운용 회사인 메리츠 자산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조은리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유대인에 대하여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녀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친척들이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성경책과 시계, 그리고 축의금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라는 의미이고, 시계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약속을 잘 지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축의금을 주는 이유로는 아이가 일찍부터 저축과 절약 교육을 받고 축의금이 크게 불어나 나중에 경제적 독립의 종잣돈이 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녀 교육은 유대인 어머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 밖에 되지 않지만 억만장자 중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돈이 바로 행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자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재테크를 알려주시면 우리나라 자녀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의 제목은 피라미딩 매매입니다. 핵심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성공적인 기업들이 걸어왔던 성장 과정처럼 할 수는 없을까입니다. 주식 투자를 성공적인 기업들이 걸어왔던 성장 과정처럼 할 수는 없을까? 맨 먼저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반도체에 투자하여 크게 성공하듯이, 다음으로 LG화학이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2차전지 사업에 투자하여 2차전지를 그룹의 핵심 축으로 부각시키듯이, 그 다음으로 LG생활건강이 생필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현재 재직 중인 부회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화장품 사업을 추가하고 음료 사업에 투자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부회장이 처음 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때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4,300억 원이었던 회사 가치가 오늘날 최대 25조 원의 가치로 성장하였듯이, 그 다음으로 외식업체인 주식회사 놀부가 남부순환도로 인근에 매우 작은 규모의 식당에서 시작한 후 다양한 브랜드를 추가하여 크게 성장하였고, 몇 년 전 창업자가 사모펀드에게 회사를 약 1,200억 원에 매각할 정도로 키운 과정에서 보듯이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앞선 성공적인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규 사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기존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었고, 기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운영을 한 것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는 신규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열망이 매우 크더라도 모든 사업이 100%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위험 관리를 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금 관리를 통한 위험 관리를 하면서 성장과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 기존 사업의 수익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약 신규 사업에서 실패를 해도 기존 사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식품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대리점들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식품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식품 제조기업은 식품을 제조하고 전국적으로 식품 대리점들을 모집한 후 모집된 식품 대리점들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식품을 판매합니다. 유통구조가 식품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식품 제조기업이 좋은 식품을 제조하여도 식품 대리점을 무시해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제조기업은 식품 대리점에게 담보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담보는 부동산이든 신용보증서 등인데 주로 부동산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담보 금액은 식품 제조기업이 식품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식품의 전체 금액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자신이 있고 역량이 있는 식품 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식품 제조기업에 제공할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식품 제조기업도 더 많이 팔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식품 제조기업이 왜 이런 정책을 쓸까요? 식품 제조기업이 식품 대리점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지만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을 떼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1997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환위기가 국내에 휘몰아쳤을 때 미처 위험관리를 하지 못한 기업들이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주식 격언으로 바꾸면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아무리 많이 놓치더라도 치명적인 실패를 꼭 피한다. 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에서 구사했던 위험관리 전략을 주식 투자에서도 적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거론하기에 앞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선물 시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첫째, 각 나라의 주가지수, 둘째, 각 나라의 통화, 셋째, 각 나라의 금리, 넷째, 에너지, 다섯째, 금속 및 귀금속, 여섯째, 농축산물 등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세분하면 첫째, 콩, 둘째, 쌀, 셋째, 밀, 넷째, 귀리, 다섯째, 옥수수, 여섯째, 소고기, 일곱째, 돼지고기 등이 있습니다. 사례에 나오는 것은 농축산물 중 콩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콩을 대상으로 매매하는 콩 선물에 투자하여 18년간 400달러를 2억 달러로 불린 미국 시카고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구사한 전략입니다. 바로 피라미딩 전략입니다. 피라미딩 전략은 주식 투자할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차 매수한 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몇 차례 추가로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는 중간에 또는 추가 매수가 끝난 다음에 고점 대비 일정 수준 하락하여 통계적인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 전량 매도하여 손실 금액을 보험료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주가가 일정 조건에 맞게 상승 추세 중일 때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방송국이나 기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조기 종영시키고 시청률이 높은 효자 프로그램은 장기간 방영합니다. 마치 삼성전자 내의 여러 가지 사업 부문 중에서 시장이 축소된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인 일명 삼성 MP3 앱은 판매를 중단하지만 현재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반도체 부문은 폐업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활발하게 신규 투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추가 매수 과정에서 각 단계별 매수 가격과 매수 수량 그리고 매도 가격은 위험 관리를 위하여 매우 과학적이고 수학적이면서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며 그 결정은 투자자의 경험에 따른 투자 성향과 투자 목표에 따라 다소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전략의 전개 과정을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패턴의 반대입니다.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많이 받는 고통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추가로 매수하는 물타기 전략을 구사할 때입니다. 물타기 전략을 구사할 때 다행히도 반등을 하여 조금씩 이익이 발생하다가 어느 날 반등하지 않고 하락하여 기존에 발생한 수익을 한꺼번에 반납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호박씨를 까서 한 입에 털어넣는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즉, 조금씩 여러 번 수익을 내다가 중간중간에 치명적인 손실을 내서 투자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패턴의 반대가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물타기의 반대로 불타기라고도 합니다. 피라미딩 매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전문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10년 이상 현장 근무를 한 분들은 부동산 투자의 대가입니다. 허허벌판이었던 대지가 공사 완공된 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래서 주변 토지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오랫동안 여러 차례 지켜보면서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바로 부동산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여러 차례 지켜보면서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 시행사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경험을 통하여 몸으로 체득이 된 경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정된 공사 내역과 공사가 이루어질 땅만 봐도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자전거를 타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없다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자전거 타는 것을 동영상으로라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안 될 때 쓰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피라미딩 매매에 대한 내용을 접해본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배운 것과 유사한 경우라면 피라미딩 매매가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피라미딩 매매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길에서 설명했듯이 커다란 방향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피라미딩 매매의 장점을 제대로 터득하고 실전에 활용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직접 피라미딩 매매를 많이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차트의 피라미딩 매매를 많이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익이 나는지, 그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위험 관리가 되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투자 경험에 의해 정립된 투자 성향과 투자 목표에 맞추어 단계별 목표 손절률과 단계별 이익 실현율 및 단계별 매수 수량 상한선 등을 조정합니다. 피라미딩 매매를 차트에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현장 근무를 오래 한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처럼 새로운 차트를 볼 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매수 가격대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정신건강과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주식 투자할 때 어떠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지, 그러한 위험 관리에 피라미딩 전략에 따른 매매가 어떻게 부합하는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피라미딩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피라미딩 매매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단계별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익 실현과 손절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 것은 국내 주식 중 진단시약 전문기업인 시젠에 대한 주가 차트입니다. 2020년 6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단시약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국내 진단시약 제조업체 중 시젠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중이어서 2020년 7월 9일 종가에 시젠을 1차 매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구성된 차트입니다. 일반 증권회사에서 제공되는 HTS에서는 볼 수 없는 지표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시젠 일봉 차트의 수평으로 그려진 굵은 점선과 얇은 실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수평으로 그려진 굵은 점선은 단계별로 추가 매수하는 기준 가격을 나타내는 선이고, 수평으로 그려진 얇은 실선은 단계별로 추가 매수한 후에 하락하여 하향 돌파하면 전량 매도하는 손절 가격선입니다. 굵은 파란색의 20일 이동평균선과 굵은 녹색의 60일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주가에 따라 연동되어 변화하는 가장 굵은 검은 실선과 얇은 빨간 실선, 그리고 얇은 파란 실선, 이렇게 실선 3개는 계획된 추가 매수가 모두 끝난 후에 하향 돌파하면 이익 실현을 하는 기준선입니다. 앞서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험료 성격의 수준으로 손실한도를 제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측 상단에 표시된 손실한도 200만 원은 시젠을 매수하기 위하여 준비된 투자금액 1억 원의 2%인 금액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이는 단계별 매수 주식수와 단계별 매수 금액은 손실한도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일봉 차트의 상방으로 표시된 빨간색 화살표는 단계별로 매수하는 신호이고, 일봉 좌측 상단의 숫자는 단계별 매수 수량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매수 신호의 아래, 즉 일봉의 중앙 하단에 있는 숫자는 단계별로 매수한 후의 누적 총 주식수입니다. 일봉 차트의 하방으로 표시된 파란색 화살표는 단계별로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신호입니다. 전량 매도를 표시한 파란색 화살표 아래의 숫자 0은 전량 매도 후 남아있는 주식수가 0이라는 의미입니다. 차트의 맨 아래에 있는 막대봉 크기는 단계별 매수 수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트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막대봉 크기는 단계별 매수 금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트의 맨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는 막대봉 크기는 매일매일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이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거래량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차트의 맨 아래에서 네 번째에 있는 것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이면서 통계적이라고 표현한 지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젠을 매수하면서 성공적으로 피라미딩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총 투자 금액이 얼마가 소요되고 총 수익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고 계신 표는 처음 보는 분들에게 낯설으시겠지만 성능보고서입니다. 성능보고서는 피라미딩 매매의 방식으로 매매하였을 때 단계별 매수 시점과 매수 가격, 매수 수량, 그리고 매도하였을 때
단계별 매수 가격 대비 수익률과 수익 금액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성능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능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때 진단키트 업체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 시이젠을 2020년 7월 9일 1차 매수부터 2020년 7월 23일 5차까지 매수했을 때의 손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매할 때 근간이 되는 기준은 투자원금이 1억 원이고 손실한도를 투자원금의 2%인 200만 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원금이 1억 원이지만 증권회사에서 신용으로 투자원금의 2.5배인 2억 5천만 원까지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우선 단계별 매수 수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9일 종가인 14만 9,600원에 143주를 1차 매수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종가인 17만 2,500원에 231주를 2차 매수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종가인 18만 400원에 133주를 3차 매수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종가인 18만 9,300원에 160주를 4차 매수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종가인 21만 900원에 663주를 5차 매수합니다. 전체 매수 수량은 1,330주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매수 금액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9일 종가인 14만 9,600원에 2,139만 2,800원어치 1차 매수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종가인 17만 2,500원에 3,984만 7,500원어치 2차 매수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종가인 18만 400원에 2,399만 3,200원어치 3차 매수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종가인 18만 9,300원에 3,028만 8,000원어치 4차 매수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종가인 21만 900원에 1억 3,982만 6,700원어치 5차 매수합니다. 총 매수 금액은 2억 5,534만 8천원입니다. 단계별로 매수한 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3일 종가인 27만 3,700원에 전량 매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로 매수한 부분에 대한 각각의 손익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한 주식은 82.95%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 매수한 주식은 58.67%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3차 매수한 주식은 51.72%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4차 매수한 주식은 44.59%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5차 매수한 주식은 29.78%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수익 금액은 1억 867만 2,800원입니다. 총 매수 금액인 2억 5,534만 8천원 대비 수익률은 42.6%입니다. 투자원금 1억 원 대비 수익률은 108.67%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 후에 총 수익 금액과 수익률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라미딩 매매에서는 일단 유사시, 즉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여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200만 원만 손해를 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예를 들었던 성공한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위험 관리를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딩 전략에 의한 피라미딩 매매가 위험 관리를 기반으로 한 수익 추구 매매법이지만 매매 과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발견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피라미딩 매매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실수로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다가 한 번 데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뜨거운 난로를 경계하면서 난로를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 만지거나 난로를 피해가는 등 위험 관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투자금이 반토막 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투자자라면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외 파생 상품 중 선물을 대상으로 피라미딩 매매를 했을 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파생 상품에는 선물과 옵션이 있는데 선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해외 파생 상품, 그 중에서 선물 상품 5개 중 하나인 크루드 오일에 대한 차트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산유국에서 채굴하는 원유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원유인 크루드 오일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에는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크루드 오일의 가격 하락이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의 급반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2020년 5월 1일 종가에 크루드 오일을 1차 매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구성된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크루드 오일의 2021년 3월물에 연결 선물 차트를 띄웠습니다. 일반 증권회사에서 제공되는 HTS에서는 볼 수 없는 지표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에 수평으로 그려진 굵은 점선과 얇은 실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수평으로 그려진 굵은 점선은 단계별로 추가 매수하는 기준 가격을 나타내는 선이고, 수평으로 그려진 얇은 실선은 단계별로 추가 매수한 후에 하락하여 하향 돌파하면 전량 매도하는 손절 가격선입니다. 주가에 따라 연동되어 변화하는 가장 굵은 검은 실선과 얇은 빨간 실선, 그리고 얇은 파란 실선, 이렇게 실선 3개는 계획된 추가 매수가 모두 끝난 후에 하향 돌파하면 이익 실현을 하는 기준선입니다. 앞서 4번째 슬라이드에서 보험료 성격의 수준으로 손실한도를 제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측 상단에 표시된 손실한도 200만 달러는 크루드 오일을 매수하기 위하여 준비된 투자 금액 1억 달러의 2%인 금액입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선물을 매수할 때 주식수라고 하지 않고 계약수라고 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이는 단계별 매수 계약수와 단계별 매수 금액은 손실한도 2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해외 선물의 경우 한 계약에 1억 달러인 상품을 매수할 때 1억 달러를 모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과 유사한 형태인 증거금만 지불합니다. 그 증거금은 해외 선물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금은 해외 선물 상품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매수 금액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하여 증거금이 아니라 해외 선물 상품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봉 차트의 상방으로 표시된 빨간색 화살표는 단계별로 매수하는 신호이고, 일봉 좌측 상단의 숫자는 단계별 매수 계약수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매수 신호의 아래, 즉 일봉 중앙 하단에 있는 숫자는 단계별로 매수한 후의 누적 총 계약수입니다. 일봉 차트의 하방으로 표시된 파란색 화살표는 단계별로 매수한 계약을 전량 매도하는 신호입니다. 전량 매도를 표시한 파란색 화살표 아래의 숫자 0은 전량 매도 후 남아있는 계약수가 0이라는 의미입니다. 차트의 맨 아래에 있는 막대봉 크기는 단계별 매수 수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트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막대봉 크기는 단계별 매수 금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트의 맨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는 막대봉 크기는 매일매일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이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거래량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차트의 맨 아래에서 네 번째에 있는 것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이면서 통계적이라고 표현한 지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크루드 오일을 매수하면서 성공적으로 피라미딩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총 투자 금액이 얼마가 소요되고 총 수익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고 계신 표는 처음 보는 분들에게 낯설으시겠지만 성능 보고서입니다. 성능 보고서는 피라미딩 매매의 방식으로 매매하였을 때 단계별 매수 시점과 매수 가격, 매수 수량, 그리고 매도하였을 때 단계별 매수 가격 대비 수익률과 수익 금액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크루드 오일의 가격을 자세히 보시면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41.25이라고 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0.01 단위로 되어 있고 가격 변동이 0.01 단위로 움직입니다. 다른 해외 선물 상품의 경우 0.05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 변동의 최소 단위를 틱 사이즈라고 합니다. 만약 0.01 단위로 가격이 움직이면 틱 사이즈를 0.01포인트라고 하고, 만약 0.05 단위로 가격이 움직이면 틱 사이즈를 0.05포인트라고 합니다. 또한 틱 사이즈가 0.01포인트일 때는 한 틱을 움직일 때 달러로 환산된 가격 변동을 틱 밸류라고 합니다. 만약 틱 사이즈가 0.05포인트일 때도 한 틱을 움직일 때 달러로 환산된 가격 변동을 틱 밸류라고 합니다.
틱 사이즈와 틱 밸류는 해외 선물 상품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해외 선물 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크루드 오일의 틱 사이즈는 0.01포인트이고 크루드 오일의 틱 밸류는 $10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크루드 오일의 가격은 0.01포인트 단위로 변동이 되고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0 단위로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41.25에서 41.35로 변동되면 틱 사이즈 0.01의 10배인 10틱이 변동된 것이고 틱 밸류가 $10이므로 달러로 환산하면 $100가 변동된 것입니다. 크루드 오일의 최소 거래 단위인 1계약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면 크루드 오일 1계약은 크루드 오일 1배럴을 의미합니다. 배럴은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1배럴은 159리터를 의미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성능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능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원유인 크루드 오일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는데 2020년 4월에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크루드 오일의 가격 하락이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의 급반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2020년 5월 1일 종가에 크루드 오일을 1차 매수 시작하여 2020년 6월 6일 5차까지 매수했을 때의 손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매할 때 근간이 되는 기준은 투자원금이 $1억 손실한도를 투자원금의 2%인 $200만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하여 투자원금을 $1억 했지만 해외 선물 상품의 경우 증거금이 10%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적게 소요됩니다. 우선 단계별 매수 수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종가인 19.00포인트에 203계약을 1차 매수합니다. 2020년 5월 6일 종가인 25.28포인트에 139계약을 2차 매수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종가인 32.37포인트에 628계약을 3차 매수합니다. 2020년 5월 30일 종가인 35.32포인트에 887계약을 4차 매수합니다. 2020년 6월 6일 종가인 38.97포인트에 1471계약을 5차 매수합니다. 전체 매수 계약은 3,328계약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매수 금액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종가인 19.00포인트에 $385만 7천1차 매수합니다. 2020년 5월 6일 종가인 25.28포인트에 $351만 3,900 2차 매수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종가인 32.37포인트에 $2,032만 8,400 3차 매수합니다. 2020년 5월 30일 종가인 35.32포인트에 $3,132만 8,800 4차 매수합니다. 2020년 6월 6일 종가인 38.97포인트에 $5,732만 4,900 5차 매수합니다. 총 매수 금액은 $1억 1,635만 3천 단계별로 매수한 후에 가격이 하락하여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 종가인 41.28포인트에 전량 매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로 매수한 부분에 대한 각각의 손익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한 계약은 117.26%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 매수한 계약은 63.29%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3차 매수한 계약은 27.53%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4차 매수한 계약은 16.87%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5차 매수한 계약은 5.93%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수익 금액은 2,102만 6,850달러입니다. 총 매수 금액인 $1억 1,635만 3천 대비 수익률은 18.1%입니다. 투자원금 $1억 대비 수익률은 21.0%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하여 증거금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원금으로 설정을 하였지만 실제 투자 시에는 증거금만 있으면 됩니다. 증거금률을 10%로 가정하면 실제 투자금은 총 매수금액 $1억 1,635만 3천 의 10%인 $1,163만 5,300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 $1,163만 5,300 대비 수익률은 181%입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5차에 매수한 계약수가 1차에 비하여 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총 매수금액 대비 수익률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 후에 총 수익금액과 수익률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라미딩 매매에서는 일단 유사시, 즉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여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200만 달러만 손해를 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예를 들었던 성공한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위험 관리를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딩 전략에 의한 피라미딩 매매가 위험 관리를 기반으로 한 수익 추구 매매법이지만 매매 과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발견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피라미딩 매매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실수로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다가 한 번 데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뜨거운 난로를 경계하면서 난로를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 만지거나 난로를 피해가는 등 위험 관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투자금이 반토막 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투자자라면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피라미딩 매매의 장점을 전달하고 피라미딩 매매를 잘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